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개 처형과 납치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분에서는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리 혐의가 지적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강조했습니다.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 노동 등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20여 개 문제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은 김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온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 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되고 국경 경비대는 탈북 주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문제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인이 516명에 이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It's a broad and challenging mission, but human rights are at the core of what we believe as Americans, and so we have to execute this well. 국무부는 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비리 혐의 등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의 학문적 이득과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속에 사임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Of course, we're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we extend our sympathies to all of the families that find themselves in the unfortunate situation of being infected. 데스트로 차관보는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중국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70여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이르자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감염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왔던 북한은 국제사회에 코로나 방역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품들은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염병 경보 단계 6단계 가운데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70여일 만에 또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약 12만 명, 사망자 4,200여 명이 나오면서 취한 조치입니다. WHO has been assessing this outbreak around the clock and we're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팬데믹 선언은 지난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은 세 번째 조치입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확진 사례 가운데 90%는 4개국이라면서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WHO의 임무는 공중보건이며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11일 VOA에 북한이 요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물품에 대한 조달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지원 물품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중국을 거쳐 육로로 북한에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ve done the procurements in Geneva, but then we need to get the products to the Chinese border. And then the question of how quickly they'll go through the border. 이틀 만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은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에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1대, 검사 시약 10,000세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WHO 등 유엔 기구들이 보낼 일부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 물품은 이미 국경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또 다른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는 11일 VOA에 지난 2월 초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전염병과 관련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 만큼 개인 보호 장비와 검사기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재난재해구호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대구와 경북 등의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0일 현재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모두 775억 원의 후원금과 구호물품 181만 점을 지원받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확산 위험 지역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수건과 수세미, 비누 등 생활용품과 손소독제, 황사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구호 키트도 인천과 서울 지역 쪽방촌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원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이 북한을 향해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의 핵포기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키 월코트 IAEA 미국 대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들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협상에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북한이 원하는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개발 등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AEA 유럽연합 대사는 연설에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결코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신뢰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들을 북한이 밟아가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포기를 향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강력하게 지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an illegal nuclear power. We do not recognize it. We do not accept that it is a nuclear weapon state.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관련국 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찰단을 즉각 배치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불법 자금 조달의 원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구성한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11일 미국의 새 사이버 안보 전략을 담은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권이 금융기관의 송금 시스템을 해킹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불법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유령 회사들이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나 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제재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 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아미베라 소위원장과 테드 유호 공화당 간사는 11일 폼페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초당적 공개 서한에서 미국 동맹국들의 분담금 증액을 지지한다면서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4월 1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는 영내 미군의 준비태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